자, 윤호야, 이젠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식물의 광합성 할게요. 그래서 광합성은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물을 통해서 사람은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 얻는 에너지 얻잖아. 그럼 식물은 지가 알아서 지가 먹을 걸 만들어내는 스스로 지가 먹을 걸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대단한 애지. 근데 광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빛이 필요해.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라는 재료가 필요해. 자기가 먹을 걸 지가 알아서 만드는 애들이죠. 물과 이산화탄소에다가 재료가 있으면 빛을 받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혀 다른 달콤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광합성에서 어떻게 그 교과서든 학습지든 요게 나와. 이거 이파리거든. 요게 잎의 뒷면이라고 할게요. 여기 구멍이 있어. 이게 기공이야. 그러면 이 기공은 기체의 통로야. 여기 잎으로 외부에서 잎으로 이산화탄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뿌리야, 뿌리. 그래서 내가 뿌리에다가 뭐를 주면 물을 줬어. 그럼 물은 이제 이번 주에 배우게 되는 물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와. 자, 근데 물에 통로가 있어. 그게 무슨 관이냐면 물관이야. 그러면 물관을 통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와. 아래에서 위로. 대단하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잎에는 녹색 색소인 엽록소란 녀석이 빛을 정말 잘 먹어. 잘 흡수해줘. 그래서 엽록소가 정말 많은 이 장소를 우리는 엽록체라는 장소야. 그럼 엽록체 안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 이 녀석이 뭐를 받으면 빛을 받으면 달콤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 그래서 산소는 이제 잎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 이건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초로 만들어진 건 포도당이지만 바로 뭘로 바꿔서 저장하냐면 녹말로 저장해. 그래서 잎은 녹말 창고라고 얘기해. 이게 광합성의 전체적인 반응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실험을 하냐면 이제 무슨 상자냐면 어둠이 잘 통하지 않는 어두운 상자, 암실 상자와 햇빛이 드는 창가. 하루 동안 검정말이라는 물풀을 갖다 놔. 하루 동안 그 다음 날 이제 요 물풀에 있는 이파리를 따. 그리고 이파리 한 장 한 장을 물이랑 에탄올에다가 중탕시켜. 왜 그러냐면 에탄올 자체가 색소를 쫙 빨아먹는 탈색 작용을 해. 근데 에탄올은 불 붙는 성질이 있어서 희석시켜줘야 돼. 이걸 물이랑 섞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중탕시킨다. 그럼 물과 에탄올에다가 이제 중탕시켜 가열한 다음에 꺼내놓으면 녹색 색소가 빠져가지고 약간 탈색이 돼. 흰색. 여기다가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얘 원래 무슨 색이냐면 갈색이야. 근데 이 아이는 안옥청이야. 안옥청. 무슨 말이냐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은 녹말과 만나면 청람색으로 바뀌어. 그러면 광합성을 못한 암시상자는 빛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아이오딘은 갈색이야. 근데 여기다가 떨어뜨린 아이오딘과 칼륨은 무슨 색으로 바뀌냐면 청람색으로 바뀌어. 한마디로 햇빛이 드는 창가에 놓으면 이 이파리는 뭘 했다는 얘기야?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녹말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 꼭 기억해야 돼. 광합성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는 걸 녹말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냈다는 실험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실험이 뭐가 있냐면 이거는 생물이라서 좀 빨리빨리 끝냈어. 딱 수행평가 나올 거 해가지고 커다란 시험관에다가 똑같이 물, 그 다음에 무슨 풀? 물풀.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게 있어. 일명 이 녀석은 베이킹 파우더.
빵 부풀리게 하려고. 빵 부풀리는 과정에서 무슨 탄소 나와? 그렇지, 이산화탄소. 한마디로 베이킹 파우더를 넣는 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제공하기 위함이야. 여기다가 뚜껑 꽉 닫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 광합성 재료가 있네. 그럼 이제 뭐 필요해? 햇빛이 필요해. 얘 이름은 전등. 그래서 전등을 오랫동안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해. 그럼 기포가 발생한 건 액체와 기체가 만났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 기체의 정체가 누구? 산소야. 아, 여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물푸른 이산화탄소를 먹고 밖으로 산소를 뱉어거나, 그래서 산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탄산수의 농도를 늘려. 농도를 늘리면 늘릴수록 기포 발생이 높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 탄산소 나트륨은 이산화탄소의 농도야. 왜냐면 이산화탄소 만든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양을 비교해 보고 싶대.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광합성 양도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해. 그거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포화 상태라고 얘기해. 그러면 광합성량도 한계점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광합성량을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실험이냐면 똑같아. 요 전등은 빛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그러면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는 광합성량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하면은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어때져? 얘도 일정해져. 얘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무슨 상태에 도달해? 포화 상태에 도달한다. 그 다음에 빛에서도 그러니까 강한 빛, 약한 빛이 있는데 너무 빛이 많아 버려도 안 좋아. 그 빛이 갖고 있는 특정 온도가 있거든. 이것도 광합성량에 영향을 줘. 이런 그래프가 나와.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최적의 온도가 있대. 그게 36.8도. 우리 체온 범위를 좋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지금 날파리 하나가 되게 거슬리게 돌아다니네요. 자, 광합성량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최적의 온도가 있어. 그 온도보다 너무 낮아도 광합성량이 떨어지고, 그 온도보다 너무 높아도 광합성량이 뚝 떨어져. 가장 높은 광합성량의 그 지점을 봤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온도가, 우리가 아니고 식물이 좋아하는 최적의 온도는 36.8도야. 그래서 빛이 36.8도의 온도를 갖고 있으면 가장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거. 그래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조건.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 빛의 세기, 그 다음에 온도.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빛의 세기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야.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틀려. 그리고 온도도 가장 좋아하는 36.8도에서가 광합성량이 가장 세고 가장 많고, 그거보다 낮거나 높아도 광합성량은 많지 않다. 계속 말을 하게 되니까 목소리가 더 저음이야, 윤호야. 졸지 마시고 일반 시간보다 짧게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초집중해서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는 5월 31일 1일날 준 광합성과 호흡 파트의 프린팅을 해오시면 돼요. 아셨죠? 이번 주 토요일날 봐요.